안녕하십니까, 김성용 기술사입니다. 어떻게 시험을 잘 보셨죠? 시험이 어떠셨습니까? 만족스러우셨나요? 답들이 없으신 걸로 보면은 별로 불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잠시만요. 일단 오늘 저하고 1교시하고 2교시에 관련된 기출,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눠보고요. 본 강의에 앞서서 사전에 오늘 그러면 기술사를 처음 준비하시는 측면에서 나오신 분도 계십니까? 계세요? 그러면 다양한 측면으로, 그리고 이제 또 영상이 아마 공유가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시는, 그러니까 기술사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 관계로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풀이 및 기술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는 다 보고 계시죠? 1교시부터 일단 4교시까지 문제를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고 오늘 본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 그 110일의 시험 문제는 보시면서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1교시 같은 경우에 CDMA 2000 EVDO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EVDO는 2007년, 8년, 9년, 10년 이때 공부할 때 현재의 이동통신 방식과는 다르죠. IS95 표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듯 어떻게 보면 현 작금에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울러 몇 번째 문제였죠?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RSCP 같은 경우는 3G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론 현재 시스템이 3G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를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본 회차에 이동통신을 주 업무로 하시는 분께서 출제를 하신 것 같은데, 다만 그 현재 이동통신 기술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소 현 시점이 아니라 다소 앞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께서 현업을 하셨었을 때 시점에 문제를 출제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수의 수험생 분들께서 각 교시 시험 문제를 받아보시면서 조금은 황당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13문제 중에 10문제만 푸시면 되죠. 6문제 중에 4문제만 푸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각 교시 문제를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교시를 보시면 SHVC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건 뭡니까? 이제 HVC라고 해서 고효율 영상 압축 기술이죠. H.265라고 하는데 이제 스케일러블이라는 게 앞에 붙었어요. 이 녀석은 UHD TV 쪽에서 이제 LDM이라고 해서 UHD 방송하고 HD 방송하고 동시에 전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영상의 압축률 그리고 퀄리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테고요. 자, 두 번째 문제인 노마 같은 경우는 5G, 그러니까 뭐 향후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현재의 기술이 OFDMA 방식이었다면 이제 노마 방식으로 전환이 돼 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같은 이동통신,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같은 이동통신 출제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노마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출제된 문제가 맞죠. 근데 애석하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EVDO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라기 하기보다는 이동통신 전체를 좀 아우러서 출제를 했다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얘는 사실 ICT 융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강조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는 이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이 챕터가 어디다, 뭐 예를 들면 TCP/IP입니다, 홈 네트워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가 애매해요. 특히 예전에 이제 ITS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그 학원에서 이번 110일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 스마트 톨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톨링이 뭡니까?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속도 제한이 있죠. 시속 30km 이하로 가야 되는, 그리고 분석한 결과 실제 사고가 그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저감하면서 추돌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웨이브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겠지만, 차세대 그러니까 요금 징수 시스템, 그 관련해서 지금 출제자가 ETCS라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자요금 징수 시스템을 출제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뭐 뒤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이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전통적인 문제라서 아마 잘 푸셨을 거예요. EDFA.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이 앞에 차인 110회 때 관련된 프로토콜 문제가 나왔었죠. 뭐 MQTT라든지 코앱이라든지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연이어서 코앱을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근데 그때는 서술형으로 아마 제 기억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서술형으로 나왔던 문제를 단답형으로 다시 한번 물었죠. 그러니까 학습이 돼 있으시면 뭐 푸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여섯 번째 문제는, 네 번째 문제가 EDFA 광통신을 물어봤는데, 여섯 번째 문제도 OTDR 광통신을 물었어요. 자, 여기서 또 유추할 수 있겠죠. 이동통신과 광통신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출제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OTDR은 물론 이제 OTDR 단위 기술 하나 가지고, OTDR은 뭡니까? 사실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측정 장비잖아요. 이 측정 장비가 어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후방산란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로의 고장 지점 아니면은 그 반사파에 의해서 뭐 dB 감쇄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풀이는 보시면 그 OTDR의 화면, 그리고 리플렉션에 의한 어느 고장 지점, 고스트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문제풀이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제가 문제풀이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출제가 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의미를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라는 건 일회성,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데, 특히 정보통신 분야가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IS-95 기반의 기술을 이해하기 때문에 현재 이동통신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모든 내용의 범위를 학습하기 위해는 이 정보통신이라는 범위, 그러니까 기술이 스콥이 너무 크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시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시고, 학습의 범위, 그리고 학습 진도율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는 뭡니까? 또 이동통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RSCP를 아느냐, IO분의 EC를 아느냐, 이게 아니라 이동통신 가입자 구간의 무선 품질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이제 3G 쪽에서는 RSCP지만 뒤쪽에 이제 LTE 쪽에 그 무선 구간의 품질을 확인하는 그 지표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으니까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여덟 번째 문제는 위성통신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또 유추를 할 수 있죠. GPS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위성통신에 관련된 전문가께서 또 출제를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조심스럽게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110일의 시험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고르게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출제위원들 간에 어느 챕터에서 조금씩 내보자 라고 사전에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위성통신의 트랜스폰더는 아마 서브노트에 정리가 돼 있으신 분도 있고 안 돼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참고로 예를 들면 제가 공부할 때 제 서브노트에는 트랜스폰더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폰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지금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이 문제가 차후에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죠. 다만 이 트랜스폰더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향 주파수를 변환하는 어떤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시면 좋겠죠. 하지만 출제를 아마 예상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9번째 문제였죠. 정보통신 공사업에서 정보통신 설비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는 정보통신 공사법 시행령에 보면 이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가 명시가 되어 있죠. 예외 범위도 이제 물론 같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얘는 관련법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묻는 거 외에, 자, 문제를 잘 보세요. 기술사의 업역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놓고 보면 감리, 업역이죠. 그런데 감리 대상의 공사 범위를 모른다라고 하면 기술사로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다분히 기술사로서의 어떤 준비 내지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울러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측면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소한 정보통신 기술사의 업역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법 그리고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어떤 지금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범위라든지 업무의 역할, 범위, 이런 부분은 최소한 기초적으로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0번째 문제는 뭡니까? 다단 증폭기에서 저자분 주폭기가 필요한 이유. 전통적인 문제였어요. LNA, HPA 관련해서 왜 다단 증폭기에서 저자분 주폭기가 필요하며 초단에 이제 LNA, 고성능의 LNA를 쓴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는 잘 푸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1번째 문제는 뭡니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시험을 보시고 와서 좀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MBC죠. MBC에서 하는 CSI 과학수사대에 보시면 그 수사관들의 옷 뒤에 보면 포렌식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학적인 측면의 용어인데 앞에 디지털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를 고의적으로 파괴를 했는데 그 하드디스크를 분석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국, 전국이라고 볼 수 있죠. 고의적인 어떤 파괴를 했는데 걔를 복원시켜서 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번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보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쪽에도 결부가 되겠지만 사실은 정보 처리 쪽하고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푸신 분도 계시고 못 푸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12번째 문제는 1교시에서 뜨거운 감자 CDMA 2001X EVDO. EVDO가 뭡니까? 상하향 대칭이 아니었죠. 다운로드 속도를 향상시킨 거였어요. 이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EV, DV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는 내가 만든 영상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용량의 데이터를 업로드하는데도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죠. 이동통신 기술이. 물론 다운로드. 그렇다 보니까
80일의 시험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스몰셀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왜 나옵니까? 굉장히 작은 셀 커버리지